좀 도발적인 주제로 여러분 군대에 가세요.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계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 사회의 모든 돈들이 군사 무기 쪽으로 이제 국방 분야로 투입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중 병역 119센터의 박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도발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다. 여러분 군대에 가세요. 군대를 가는 것이 남는 시대, 이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가는 것이 군대 가지 않는 것보다 기회 비용이 훨씬 비쌌던 시절이 있었죠. 경제학적으로 기회 비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군에 가는 것이 안 가는 것보다 비용이 더 비싸니까 사람들이 군을 안 가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됐던 겁니다. 사회적 비난도 좀 받았지만 대기업의 자제들이 군에 안 가는 이유는 자기들이 주판화를 튕겨봤을 때 이게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안 가면 훨씬 돈을 많이 버는데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기회비용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아마 전제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굳이 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잘 생각해 보시면 군에 가서 뭐 주는 거는 사실 크게 없었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은 좀 적자인 것이 과거 우리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뭐 군에 가면은 각종 사고도 많아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60년대, 70년대에는 군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1000명도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각종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그렇게 해서 군에서 제대를 해도 제대로 직업을 갖지 못해가지고 노동 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당위용사로 살던 그리고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긴 해도 그것이 그렇게 쏙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과거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게임의 법칙이 바뀌어서 이제는 군대 가는 것이 훨씬 이익인 시대가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아들 또 SK그룹의 딸 이런 분들이 군에 갔잖아요. 그 자체로 군에 가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뭐 그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대가 게임의 법칙이 변화된 것을 반증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군에 가면은 급여도 형편없었고 뭐 이제 급여가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또 군에 가서 잘못 저지르면은 뭐 영창을 가서 이게 뭐 거의 뭐 구속이 되는 것처럼 수감되던 시절도 불과 몇 해 전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획기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영창제도 없어졌죠. 급여 상승했죠. 그 다음에 휴대폰 사용도 가능하잖아요. 과거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회와의 소통을 휴대폰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의 연계제도, 기술행정병이라든지 특기병제도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또 계속 보완 발전하기 때문에 군에서의 복무기간이 단절이 아니라 사회와의 연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된다라는 거죠. 여건의 변화는 꾸준하게 우리가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게임의 법칙을 변경시킬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80년 동안의 세계 질서는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축한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 미국이 이끌고 나머지 나라가 동참하고 그래서 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시대였죠. 그래서 WTO, UN, IMF 뭐 이런 국제 질서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리더십 하에 세계가 안정화됐던 것이 지난 80년의 세계 질서였습니다. 그 속에서 한반도는 비록 분단되어 있었지만 미국이 동맹국가였기 때문에 한미동맹 하에서 주한미군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한반도에 주둔을 했었죠. 우리가 6.25 전쟁 때 작전권을 미군에다가 넘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14일 미국에 작전권을 넘겨서 지금까지 작전 통제권이 대한민국 국군에는 없어요. 1994년도에 평시작전권이 일부 환수가 되긴 했지만 작전권이라는 것은 늘 전시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시에 환수된 것이 큰 의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 작전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한국군은 이제 수행만 하면 되는 그런 체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질서였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 전략적 판단, 전략적 상황에 대한 분석, 계획 수립, 집행 이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됐던 시대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비가 필요 없는
시대였죠. 그래서 전쟁을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되는 미군이 다 이렇게 경찰 국가처럼 지켜주니까 국방비가 계속 감소를 했었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군에 가서 뭐 훈련을 받아가지고 군사적 상황, 군사적 전략에 대한 뭐 이해를 하고 훈련을 하고 거기에 어떤 이해도를 높이고 하는 그런 작업보다는 일반 그냥 시민사회,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세계적인 경제 지표에 따라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좋은 물건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돈을 버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군비는 축소가 되고 군대가 서서히 없어지고 유럽은 지금 군대가 굉장히 축소됐죠.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해놓고 보니까 야, 우리가 너무 군에 대한 준비를 못했구나 하는 그런 반성도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GDP에 지금 5%까지 올리세요 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요구사항인데 미국 시민들의 전반적인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세계 경찰 국가가 되지 않겠다. 고립주의. 엊그저께 NSS가 전략이 발표가 됐는데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틀라스처럼 세계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자기 대륙으로 그냥 들어가는 고립주의, 멀로주의로 이제 정책을 펼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도체 산업을 예를 들어볼까요? 이 반도체 산업이 내가 물건을 잘 만들어서 값싸게 판매하면 뭐 팔리는 시대가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너 팔지 마. 너 중국에 팔지 마. 너 러시아에 팔지 마. 너 어디에 팔지 마. 이런 식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던 정책인데요. 기업인들이 자기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싶어도 국가 정책에 따라서 판매처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뭐냐면 군사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재적 적국에게 첨단 제품을 팔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물건 자체가 전략적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업을 경영하더라도 기업적 경영 지표에 따라서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에 따라서 내가 장사를 할 수 있고 없고가 정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잘 만드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경영자, 특히 대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국제 정세의 판단, 군사 외교적 판단의 퀄리티, 질에 따라서 기업 경영의 성과가 달라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해군 장교를 선택해가지고 복무를 시작을 했죠. 그 이면에는 바로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 가서 군사 외교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바로 기업을 경영하는 첩경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비단 대기업의 경영자 차원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방위산업 군사무기 체계들이 이제 엄청나게 투자가 될 겁니다. GDP의 뭐 3, 4% 뭐 또는 심지어 5%까지 사회의 모든 돈들이 군사 무기 쪽으로 이제 국방 분야로 투입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과거에 비즈니스를 하고 영업을 하고 기업 선택하고 직업 선택을 하는 그 선택지에서도 국방, 군사, 방위산업 뭐 이런 쪽의 선택지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누구를 뽑겠습니까? 군사에 대해서, 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훨씬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게임의 법칙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군대에 가서 군에 대한 이해가 훨씬 높은 사람이 바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군에 가서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냥 지내시는 것보다도 야, 지금 내가 소속된 군에서 또 대대에서 연대에서 어떤 작전을 하고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일까, 또 그것이 나중에 추후에 기업 경영 현장에서는 어떻게 또 반영이 되고 내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복무를 하시면 그 기간이 아마도 어떤 상실의 시간, 기회비용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능력, 쾌파를 훨씬 끌어올리는 그 기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부분은 사병으로 가겠지만 사병으로 가더라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한번 면밀하게 조심하게 살피시고 군사적 이해도를 높이십시오. 그것이 향후에 여러분을 훨씬 경제적 능력으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병력 119센터는 바로 군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 또 능력을 끌어올릴 것인가를 도와주는 기관인데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군에 가는 비용을 되도록이면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리적 비용으로 저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군에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역량 제고에만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군에 가서 입대에서부터 제대할 때까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군 내에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해결할 때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 상품을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3개 정도 서비스 상품이 있는데 그걸 다 이제 구매를 개별적으로 하시려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요. 저희들이 패키지 상품화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를 하시면 1년 6개월 복무 기간 동안에 아무런 걱정 없이 군 복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포트 해드리겠다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3을 구매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군사 재판이나 뭐 이런 큰 사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패키지 2를 구매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험적 성격이 있긴 합니다만은 군에 있는 동안에 저희들이 서포트 해드리는 동안 걱정 없이 군에서 복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전통적인 변호사의 서비스가 아닙니다. 저희 변호사는 보통 소송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통상적인 서비스 영역이었는데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자문을 해드리고 고충을 상담을 해드리고 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과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상품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그냥 지나갔던 뭐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돈도 없고 뭐 여건도 허락지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급여도 상승됐고 휴대폰이 있으니까 저희들하고 소통도 가능하고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선배들과 다른 그래도 나름 괜찮은 여건에서 복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